자, 오늘 환율이 다시 또 튀었죠. 얼마 전에 1,400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1,420원을 넘었다가 지금 한 18원 이 정도로 1,410원대 후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한 20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 올라간 이유가 미국, 중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토요일에 환율 관련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1,400원 찍은 것에 대해서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플러스로 미중 협상이 좋게 진행이 되면 환율은 더 오를 것이다. 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또 미국 경제가 지금 관세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관세를 줄이면은 미국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미국 경제가 나아지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 이유는,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중국 때문이었죠. 일본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아치우면서 나왔던 건데, 이게 관세 공격에 대한 대비였죠. 아무래도 미국 채권 매도를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하기로 했는데, 대중국 관세율이 145%에서 얼마 전에 어디까지 내린다고 그랬어요? 50%까지 내릴 수 있다를 시사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내린 30%까지 내렸다. 미국도 포인트 유예하고 어떤 거는 유지하고 이런 정식이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미중이 극적 합의가 됐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영상에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됐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근데 영국은 첫 사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례인데, 중국과의 협의가 잘 되면은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미중 합의에 위험선호 형상이 생기면서 환율이 1,380원대로 진입을 할 것이다. 왜냐면 양측 모두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관세전쟁 우려를 완화시켰다. 그러면서 달러와 가치가 회복되면서 강세다. 그런데 위험선호 심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돼 국내 증시가 상승하며 원화 강세에 일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왜 마지막에 해석이 요따위로 되냐고. 위험통화인 원화의 우호적이다. 아니, 위험자산, 안전자산 나눌 때요, 제가 비기축 통화국의 통화를 가지고 위험자산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왜 자꾸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할까요? 첫 번째, 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하기 유리해진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기업들한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수출이 잘 되는 장점도 있지만 헐값에 파는 단점도 있고, 수입을 비싸게 해야 되는 단점도 있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환율은 안정되는 게 좋지 변동이 이렇게 심한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급한 것도 안 좋고, 결국에는 환율은 그래도 한 1,200원대 정도가 괜찮은 거예요. 지금 1,400원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1,3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도 저점이 1,370원 정도였죠. 사실 환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플라자비 이야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망을 하라고 그랬지 당장 팔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경제가 핵심인 거고, 일본처럼 플라자 합의가 가능하냐? 그거는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원화 절상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하든가. 그렇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 무너진 내수 경제로는 환율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금리.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조여지지 않는 이상 미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런 말 듣고서 오늘 오전에 달러 판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결국에는 환율이 이때 쭉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플라자비 이야기 나오고서 대만 달러가 절상하면서 커플링 됐죠. 저한테는 없는 커플링이죠. 그래서 커플링 되면서 원화 가치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오래 못 갔다는 소리죠. 결국에는 플라자비 이야기 나온 것도 강제 절상된 게 아니라
강제 절상 심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제가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 플라자비 이야기 나왔을 때 많이 떨어졌죠?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 단기간. 이거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 올라가는 정도란 1,400원대 정도로 본 분들, 뭐 1,430원까지 본 분도 있었는데, 그게 회복되는 거 플러스 미국 달러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 최근에 미국 달러 가치가 빠르게 떨어진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채권 매도 때문이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매번 국채 이자 때문에 디폴트 이야기가 매번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머스크까지 불러와서 이거 줄여야 된다. 재정 적자도 줄여야 되고, 플러스로 무이자 100년 채권 관세로 압박해서 동맹국들한테 팔아먹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그렇게 약달러로 빠르게 떨어지는 것도 미국에서 반기할 수가 없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물론 다른 의견 분들은 있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무역 적자가 난다는 것 자체가 달러가 외부로 많이 유출이 된다는 소리고, 달러가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된다는 소리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특히 뭐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를 아주 임팩트 있게 줄이겠다.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심리 자극으로 달러 떨어질 수 있어도 큰 틀에서 보면은 달러 가치를 올라가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좀 혼돈의 환율 상태인데, 제가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7월에 진짜 플라자비가 생기냐 안 생기냐, 생기게 됐을 때 달러에 올인하게 되면 무너지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미중이 관세가 대폭 줄어든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90일간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 이런 것은 중국에선 7, 8달러인데 한국은 20달러 안팎이고, 또 양극재 이게 중국에서는 5달러인데 한국에서는 25달러. 그 다음에 열형 강판 이것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한국이 조금 더 비싸다. 근데 여기다가 관세를 붙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145%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50%라고 합시다. 8달러에 150%면은 12달러니까 20달러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우리께 더 성능이 좋다면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관세 안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수출에 용이해지겠죠. 얘는 안 되겠고 올해도 안 될 것 같고, 여기도 관세를 뭐 우리나라 붙이더라도 중국에 막 100% 넘게 붙여버리면 우리나라 게 더 싸니까 중국 거 대신에 한국 걸 쓸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 보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업종,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관세 때리더라도 중국의 관세 더 세게 때릴 것이기 때문에 중국산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나아질 수 있었는데 30%밖에 안 붙이면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지겠다. 왜냐면 중국도 지금 경제가 망가졌죠. 미국이랑 싸울 때 미국 약점을 좀 잡고 있어서 그런 건데 중국도 경제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이 남아 도니까 덤핑으로 파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덤핑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업종이 불리해질 수 있다. 관세라도 붙였으면 좀 나을 수 있었는데 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지면 악소식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자, 주요국 경제 성장률 현황 2025년 1분기 기준 경제 성장률 발표한 19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1등입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46%로 경제 안 좋다는 미국이나 뭐 헝가리 넘어서서 압도적으로 제일 안 좋은 걸로 1등 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관세 부여되면서 중국산에 대해서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내수는 이미 망가졌죠. 이게 내수입니다. 그리고 수출로 거의 경제 성장률을 채웠었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왔냐? 문제는 1분기에요. 관세 제대로 부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황인데 수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소리죠. 올해 1분기 내 경상수지가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만큼 내수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에 악재가 계속 터집니다. 환율 올라가는 건 수출에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 1480원대였는데 그만큼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올라간 상황이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 관세 세게 때리면 좀 나아질까 싶은데, 중국 관세 세게 때리기도 이미 90일 연장했다는 거는 그 뒤로도 좀 많이 완화된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요, 결국에는 맨날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내수 시장이 무너진 나라는요, 뭔 짓을 해도 못 살립니다. 내수를 회복하기 전까지. 근데 내수 회복은 안 하고 수출만 계속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만 터지더라도 진짜 뭐 환율도 널뛰고 있고 여러 가지 막 자산도 널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끝물이 와서 그래요. 경제가 무너지게 생겨서. 그런 거라서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달러 언제 사라 그랬어요? 달러는 어디다 베팅하는 거다? 한국의 경제 위기에 베팅하는 게 달러다. 그래서 제가 일단 7월까지는 관망하시라고 했지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관세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 앞으로 다른 나라 관세 협상도 우호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빚내서 매수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는 조금씩 여유되는 대로 사서 모으는 겁니다. 빚내서 사는 거는 위험자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플라자비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니까 일단은 7월까지는 관망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실 부분은 확실히 덜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